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0.7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나스닥이 하락은 했지만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장 시작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괜찮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한 0.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0.63% 상승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니케이가 1.82%, 중국 상해가 1.97%, 대만이 1.4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65%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0.65%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술적 반등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앞으로 8월장이 그다지 큰 이슈가 없다면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하락이 나왔죠.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렇게 와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어 가지고 짧은 음봉이나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내일 카카오 게임즈가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려고 하면 양봉이나 아랫꼬리가 달린 짧은 음봉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얘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는 이런 짧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오버나잇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얘가 다시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깨뜨리는 또 긴 음봉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매수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오늘도 22만원 이 저점을 한번 이렇게 찍고 아랫꼬리를 만들었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일 말씀드리지만 이 22만원대 가격에 오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옵니다. 오늘 22만원 저점 이 가격을 찍은 게 11시였죠. 저는 11시에는 솔직히 이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11시에 이걸 보았더라면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제가 장중에 다른 애를 거래한다고 얘가 22만원 11시에 오는 걸 놓쳐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타폭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전에 전저점 부분을 노리면 이렇게 단타폭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22만원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7거래일 동안 지금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얘도 다시 23만 7천원 요 부분을 다시 뚫어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보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위로 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얘가 이 22만원 100을 무너뜨리지 말아야겠죠. 자,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연일 말씀을 드렸죠.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을 드린 시점이 7월 초였죠. 얘가 첫 번째로 17만원 이 벽을 뚫으려고 할 때 이때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17만원 뚫지 못하고 얘가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15만 4천원 저점을 지키고 다시 이렇게 17만원을 뚫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얘가 17만원을 다시 뚫으려고 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 언급을 드렸고요. 토요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토요일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옆으로 17만원을 행보하다가 오늘 같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오늘 거래를 해가지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얘를 거래를 했던 지점은
첫 번째는 아침에 얘가 거래량을 제법 많이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17만 3천원, 4천원 이 부분에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얘가 뭐 17만원까지 오면 얘를 뭐 17만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버나잇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고요. 얘가 다행히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애들은 신규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 굉장히 크게 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오늘 뭐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잇을 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얘가 10시쯤에 18만 9천원 이 부분까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거의 뭐 10% 정도의 구간이죠. 그래서 10% 정도면 10% 정도면 오늘 오를 만큼 오를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8만 9천원, 9,500원 여기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전량 매도하고 얘를 다시 종가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얘가 종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19만 7천원. 제가 18만 9천원, 9,500원 여기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19만 7천원까지는 차마 이렇게 손이 안 가가지고 뭐 오늘 매수를 해가지 못합니다. 뭐 오늘 뭐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 외국인의 35만 주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매수를 한 물량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이게 36만 9천 주 거의 외국인의 물량과 흡사하죠.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도 굉장히 좋은데요. 시간의 가격이 뭐 3.3%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갭을 한 3, 4% 이렇게 띄워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가격 주가가 상승을 해준다면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다시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고요. 오늘 샀던 물량의 일부분을 차익 실현한다면 19만원대 초반 이런 부분은 내일 뭐 단타의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뭐 내일 아침에는 충분히 단타로 대응을 해가지고 거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차트의 모습이 카카오 게임즈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던 7월 2일 모습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렇게 갭을 띄워 가지고 한번 슈팅을 해 주었다가 다시 뭐 아래꼬리 윗꼬리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죠. 내일 얘네를 거래할 때는 카카오 게임즈의 신고가를 갱신해 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다음날 차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래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뭐 신규 대장이었죠. 맥스트가 오늘 좀 희한한 모습을 보였죠. 시초가가 3.64% 이렇게 갭을 띄워서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3분봉에서 이렇게 아래꼬리 윗꼬리가 만드는 이렇게 도치형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 3분봉에서 긴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거래할 때는 항상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분봉이 한 개, 두 개 만들어지는 그걸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뭐 거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매수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8만원대 초반이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고요. 얘가 오늘 뭐 8만원을 이렇게 무너뜨려 보였죠. 77,900원. 그러니까 거의 한 78,000원이 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79,000원 요 지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홀딩 중인데요. 자, 제가 생각했던 그래프는 이 아래꼬리를 만드는 짧은 양봉이나 음봉을 기대했었는데 얘가 거의 아래꼬리를 만들지 못했죠. 거의 동시효과가 이렇게 저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이건 손절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다시 오버나잇을 할 수 있는 뭐 그래프의 모양은 짧은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7만, 오늘의 저점인 7만 8천을 깨뜨리고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7만원까지 한번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지난 일요일 저녁에 이런 뉴스가 떴죠.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라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런 말미암아서 대북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북 관련주를 오버나잇 한다는 것은 리스크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이 대북 관련주들은 유효합니다. 남한과 북한과의 식량, 의료, 대화 그런 게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비 이런 애들이 28,500원 여러 부분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요. 지금 정부로서는 다음 대선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달 중순이나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한미 군사훈련이 뭐 끝나는 그런 지점에 다시 대화 재개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